사실 이 영어나 일본어도 한국어 같은 게 소리 글자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 세 문자 사이의 차이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 그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요. 우리가 문자론적으로 이제 그것을 우리가 평가해 보면은 네. 로마자, 다시 말하면 영어죠. 영어인데 로마자는 우리가 보듯이 음소만 있고 음소 문자이고 음절 문자가 아닙니다. 정말해서 음소는 보이는데 음절 구성이 보이질 않습니다. 혹시 장건진 씨 영어 잘하시면은 컴퓨터의 음절이 어떻게 컴퓨터라는 그 단어가 음절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알 수 있어요? 컴퓨터죠. 컴퓨터죠, 그죠? 예. 근데 사실은 이제 사전을 찾아보면 발음 기호는 두 가지 종류로 나와 있습니다. 예. COM 해서 한 음절, 예. PUT 해서 한 음절, 예. ER 해서 한 음절, 예. 이런 발음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COM, PU, TER 이렇게 세 음절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이 컴퓨터라고 사실 발음을 하거든요. 네. 그 이유는 사실은 사전에서 나와 있는 COM, PUT, 그 다음에 ER, 이 발음을 한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근데 사전을 찾아보지 않고는 영어에서는 사실 음절이 어떻게 끊어지는지는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네. 사전에서 보면은 음절이 끊어지는데 점이 사실은 찍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면은 COM은 뭐 컴에서 나죠. PUT는 T가 사실 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예. 퓨 해서 딱 멈추죠. 네. 그다음에 ER은 우리 R 발음이 우리나라 사람 좀 하기 힘든 거지만 해서 나죠. 예. 그래서 빨리 발음을 하면은 T는 뒤로 연음이 되면 안 되니까 컴퓨터 이렇게 발음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습관으로 보면은 반드시 몸에 즉 말해서 홀소리에다가 닭소리가 부딪혀서 언제든지 글을 읽기 때문에 우리가 컴퓨터라고 발음하죠. 그렇죠. 그러면은 막 그런 것이 영어에서는 영어권 사람들은 소리를 먼저 배우고 문자를 배우기 때문에 그렇죠. 예.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특히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에 예. 배울 것 같으면은 분명히 모음하고 자음하고 자꾸 모아서 읽다 보면은 컴퓨터가 쉽고 네. 컴퓨터를 하는 것은 도리어 우리가 이해가 어렵지 않나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뭐 영어 문자는 음소 문자이고 음절 문자는 아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음절 구성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많이 영향을 받는 일본의 가나를 한번 보면요. 가나 문자는 음절 문자이고 음소 문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왜냐면 가나 보시다시피 거기에 자모음이라는 건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그렇게 돼 있고요. 네. 그런데 우리 한글은 조금 전에 보신 바와 같이 음소 문자이면서 음절 문자입니다. 네. 즉 말해서 기본적으로 28자에다가 네.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다시 복문 복자문을 이제 확장하죠. 그 다음에 부서법과 성음법으로 음절이 이제 그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질문하실 때에 왜 이거 비과학적이 아니냐, 맞지 않느냐, 문화권 차이로서 그게 맞지 않다 이런 대답을 했는데 결국은 막 다시 문자론적으로 봤을 때에 음소 문자인 영어권 소프트웨어에다가 막 우리가 적용을 할 것 같으면은 우리는 음절이 있기 때문에 음절 표현이 곤란하죠. 네. 근데 일본에서 들어오는 어떤 소프트웨어에 우리가 맞추려고 하면은 음소는 음절은 표현이 되는데 음소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한글의 큰 특성을 잃어버리죠. 네. 뭐 뒤에서 다시 말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표준으로 삼고 있는 완성형은 네. 일본어와 같은 일본어 가나와 같은 그런 음절 문자에다 맞춰놓은 겁니다. 그래서 음소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예. 예, 그런 막 과학 문자론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네. 예. 이 글자 구조가 과학적이라고 하더라도요. 그 사람들이 그걸 얼마나 쉽게 배워서 쓰느냐 하는 것도 사실 어떤 한 문제의 우수성을 논하는 데 있어서 무시할 수 없는 요소라고 생각되는데요. 우리 한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외국 사람들이 한글이 배우기 어렵다고 하거든요. 네. 훈민정음 해례의 정인지서에 나와 있는 천지자연의 소리가 있으면 천지자연의 문자가 있다라는 그 엄청나게 다시 말하면 399억 글자라는 그 음절 글자라는 그런 범위를 표현할 수 있으면서 네. 다시 이제 배우기 쉬워야 된다 하는 얘기인데 훈민정음 해례 정인지서에서는 다시 그 배우기 쉽기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슬기로운 사람은 아침 먹기 전에 깨우칠 것이요. 어리석은 자라도 열흘이면 깨우친다고 그래놨어요. 예. 그러니까 단적으로 얘기해서 그것만 인용을 해도 우리가 얼마나 배우기 쉬운가 하는 그런 문자. 다시 말하면 대중성이 있는 문자다. 비록 이것은 우리 한글, 우리 말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소리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단지 그 문자를 가지고 사용하지 않았을 뿐이지 다른 나라의 그 언어도 우리 한글로서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라는 막 그런 얘기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미국의 어떤 과학 잡지에서 우리 한국이 가장 문맹률이 떨어지는 나라다, 문맹률이 낮은 나라다. 네. 예, 그런 표현을 한 적이 그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네. 막 그것도 막 그거 이런 것에 대한 반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 넓게 보면 이 한글 자체가 이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소프트웨어 공학 입장에서 한글 이 창제 과정을 분석하면 어떻습니까? 예, 그 한글 창제 과정을 보면은 우리가 이것이 한글 문자 자체가 우리가 15세기 에 만들어진 그런 문자라는 그런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컴퓨터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 주기를 보통 그 요구 분석 단계, 그 다음에 설계 단계, 그 다음에 코딩 단계, 실험 단계 이렇게 나뉩니다. 네. 그런데 우리 한글 창제 과정에서 보면은 요구 분석 단계, 다시 말하면 천지자연의 소리가 있으면 천지자연의 문자가 있다. 이런 것과 배우기 쉬워야 된다, 쓰기 쉬워야 된다 하는 그런 요구를 수용을 해서 분석을, 그걸 그 다음에 설계를 했습니다. 그 설계의 내용은 훈민정 해례에 있는 내용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그것을 용벼청거라든지 석보상절이라든지 이러한 코딩 작업입니다. 그런 그 책을 편찬했다라고 하는 것은. 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실험 과정을 3년이나 거쳐서 마침내 1446년에 반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이후에도 우리 한글의 그러한 내용들이 여러 번 수정이 과정이 있는 걸로 압니다. 수정이라고 하는 것은 도리어 결론적으로 보면은 도리어 그 표현 범위를 좁혀온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컴퓨터 공학에서 다루는 그러한 어떤 방법론이 우연인지는 몰라도 그 훈민정 창제 과정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컴퓨터와 한글의 친숙성이, 다시 말하면은 컴퓨터가 과학의 산물이라면은 우리도 한글을 과학적인 문자라고 하는 데 있어서 양쪽의 양자 간의 그 과학이란 말이 서로 아주 그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정말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과학적이라는 말이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얘기다. 우리가 한글 문자의 구조 원리의 이해 부족 또는 문자론에 대한 오해, 네. 이런 것이 많이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요즘 이 컴퓨터는요, 정보를 담는 아주 필수적인 그릇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한글 코드 문제가 아직까지, 그러니까 컴퓨터 이용에 예. 있어서 한글 코드 예. 문제가 아직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예. 어떻게 해결 방안이 없을까요? 예, 저는 그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훈민정 구조 원리를 보았을 때에 그 우리가 분명히 찾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과학적인 구조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과학적인 내용을 과학의 이익인 컴퓨터에 잘 적용한다면은 틀림없이 좋은 문자로 발전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완성형의 폐해에 대해서는 단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완성형의 문제를 설명하려면은 다시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다. 지금 키보드까지는 훈민정음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낱글자로 치잖아요. 그런데 완성형 같은 경우에는 키보드를 딱 떠나게 되면은 그 뒤로는 훈민정음이 아닙니다. 완성된 글자에 대한 코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초성, 중성, 종성에 대한 우리 그 구분이 전혀 자소 정보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초성자, 중성자, 종사자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그거는 언어 처리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죠. 예. 네.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키보드까지는 훈민정음 시대 이후, 그 다음에 키보드
이상 그 안에 컴퓨터 내부와 프린터까지는 마치 우리가 고려 시대의 부결이나 신라 시대의 이두, 신라 시대로 도리어 물러서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왜 컴퓨터에서 비과학적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가 하는 것은 그래서 나온 결과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네. 그리고 아직도 그러한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제 표준이 새로운 어떤 그 규격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게 IS 10646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92년도에 사실은 제가 이러한 훈민정 구조 원리를 이용해서 제안한 정음형 코드라는 네. 그러니까 훈민정음의 원리를 따랐다 하는 그런 뜻에서 정음형 코드라고 하는 것이 제가 제안을 했고요. 네. 그때 당시에 그것이 채택되고 그 이후에 기존의 완성형과의 호환성을 위해서 네. 약간 수정이 되긴 했습니다만 네. 기본 거울격을 유지한 채로 정음형 코드라는 것이 지금 현재 국제 표준 규격인 ISO 10646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예. 네. 근데 그게 아직 현재 국내 표준으로는 아직 다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조만간에 그러한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영문 타자기가 발명된 지가 한 200년 전이라고 그러죠. 예. 다르게 얘기하면 이 로마자의 그 기계화에 대한 작업이 예. 200년 이상 되어 왔다는 얘기인데요. 예. 이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그 한글에 대한 기계화, 컴퓨터 작업이 너무 늦지 않고 미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한글 사랑이라는 그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앞으로 더욱더 우리 한글 연구에 투자와 그 노력이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